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공황장애를 치료하다 보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다른 기타 질병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와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반응에 있어서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도식을 잠깐 보시자면,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0에서 100이라는 단계로 우리가 반응이 나타나고,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제로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자면, 0에서부터 100으로 갈 때까지의 시간보다 다시 100에서 0으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최소한 2배 이상 또는 그 몇 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왜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비대칭성을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이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자율신경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돼서 특히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제가 건물이라고 하는 비유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건물에 이제 비상을 알리는 알람과 또 안전을 알리는 알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상을 알리는 알람과 이 안전을 알리는 알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비상을 알리는 알람은 각 층마다 선으로 다 연결이 돼서 단 하나의 알림으로도, 비상 알림으로도 모든 층의 건물 전체의 알림을 전달할 수 있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반대로 이 안전을 알려주는 알람은 알람이 하나의 선으로 모두 연결된 것이 아니라 각 층마다 알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층마다 알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만약에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알려주려면 안전요원이 각 층마다 가서 알람을 누르고 알려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생존에 이 비상 알림을 빠르게 그리고 안전 알림을 천천하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연 상태의 인간이 우리가 갑자기 사자를 한 마리 만났다면 우리는 빨리 0에서 100까지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키고 도망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자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100에서 0까지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다시 만약에 또 다른 사자나 이런 맹수를 만날 확률이 높다면 우리가 다시 바로 0에서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50의 상태에서 100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훨씬 우리가 생존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다시 100에서 0까지 가는 시간을 천천히 가져감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맹수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고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자율신경도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자율신경이라든가 이 코티솔 호르몬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속적인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삶의 현실인데, 스트레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시한 부분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임의로 이제 명칭을 좀 붙인 것이 되겠는데요. 이제 무기력화가 진행되는 방향이 한 가지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계속 앞서 말씀드린 대로 0의 제로 베이스까지 가지 못하고 또 자극을 받고 또 자극을 계속 받는 동안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자를 한번 만나서 100m 달리기를 전력을 해서 뛰었는데 우리가 안전한 상태 제로 베이스까지 가지 않은 지쳐있는 어느 정도 상태에서 또다시 사자를 만난다면 우리는 이전처럼 똑같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가 속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생존을 했을 때 또다시 사자를 만난다면 우리는 더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과거와 같은 이전과 같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들이 점차 반복되면서 인간은 점차 이제 무기력해지는 반응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또 임의로 명칭을 붙인 것인데 이제 과민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0에서부터 100까지의 우리가 반응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후에 다시 뭐 90이 됐든 50이 됐든 제로 베이스든 우리가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이제 그 흥분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 굉장히 몸이 과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민한 상태가 이제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상태와 좀 유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이제 첫 번째 또 두 번째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완전히 소진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사자를 만나고 그때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서 겨우 살았지만 이제 맨 마지막에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살고자 하는 의욕까지도 우리가 꺾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소진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 스트레스와 몸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짧게는 몇 개월에서 우리가 수년, 수십 년 반복될 때 이렇게 무기력화가 진행되거나 계속 과민한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쳐서 완전히 소진된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우리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그 이상의 시간이 훨씬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마음 챙김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트렌드가 형성되고 요구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좀 더 챙기는 것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개인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런 비대칭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제시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OECD 평균에 비해서 평균 수면 시간 자체가 한 30분 정도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한 8시간 반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인데 반해서 한국인들은 한 7시간 5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최소 30분 이상의 수면 부족의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 수면을 최소한 하루 8시간 이상 가질 것을 최소 8시간 정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제 8시간 못 주무시는데 예를 들어 6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자고 있다면 저도 한 6시간 정도 자고 있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1시간 정도의 여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자, 운동을 1시간 더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1시간 정도 더 자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1시간 정도 더 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운동을 해서 우리가 체력을 끌어올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선 조건으로 수면을 8시간 정도 한 이후에 운동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한국인들은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회사의 업무나 직장의 업무가 과해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국인들이 워낙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뭔가 공부하고 직장에 일하고 저녁에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러한 이제 그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 리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또 육아와 같은 경우도 또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8시간 잠을 자지 못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좀 꼭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중이라도 또 주말에 한번 8시간 이상 충분히 편안하게 잠을 잔다면 그나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무기력화가 진행된다거나 또는 이제 과민 상태가 된다거나 완전히 소진되는 이런 상태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막고 지금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또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고 또 공황장애 있는 분들도 여전히 스트레스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스트레스와 반응은 절대적으로 비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